여러분, 장난감 같은 드론 한 대랑 길에서 주운 USB, 딱 이 두 가지로 국가 기관 시설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믿어지세요? 오늘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화학 공장을 대상으로 한 아주 현실적인 가상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작은 틈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근데요, 이게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나리오의 출처가 정말 의외의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우리가 흔히 시사라고 부르는 곳 있죠. 거기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고 만든 아주 상세한 모의 훈련 시나리오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듈, 드론과 USB입니다. 이 모의 훈련은 총 24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공격의 시작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경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첫째 날 정부 보고서에서 드론 활동이 늘었다고 경고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4일째 진짜 드론이 나타나서 목마를 떨어뜨리고 직원이 주차장에서 USB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화학 탱크 센서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죠. 드론, USB, 센서 이상.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무관해 보이는 점들이 모여서 재앙으로 가는 첫 단추가 꿰지는 겁니다. 공격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UAS, 즉 무인항공기 시스템입니다. 우리한텐 그냥 드론이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하죠. 드론이 나타난 직후에 IT 부서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요. 회사 네트워크에 낯선 기기가 접속한 흔적, 그러니까 새로운 맥 주소를 발견한 거죠. 이 기기 고유의 주소를 추적해봤더니 글쎄 이게 특정 드론 제조 사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말 고전적이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터집니다. 한 직원이 아까 그 주운 USB 있죠? 그걸 무심코 회사 컴퓨터에 꽂아버려요. 파일을 눌러봤는데 오류 같으니까 에이 고장났나 보다 하고 그냥 빼버리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위협은 이미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으로 스며든 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일째 시설의 ICS/스카다 시스템에서 첫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 ICS/스카다라는 게 뭐냐면 공장의 모든 밸브, 펌프, 센서 같은 물리적인 장비들을 통제하는 말 그대로 공장의 디지털 뒤뇌 같은 거거든요. 바로 그 핵심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드론과 USB로 공격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두 번째 모듈로 넘어가 보죠.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번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IT와 OT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IT, 즉 정보기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메일이나 회사 내부망 같은 데이터 중심의 네트워크고요. 반면에 OT, 운영기술은 공장의 펌프나 밸브 같은 실제 기계를 돌리는 네트워크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공격자들은 먼저 상대적으로 뚫기 쉬운 사무실, IT망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공장 심장부인 OT망으로 넘어가려는 바로 그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일째, 그 IT와 OT를 나누던 철벽 같은 방화벽이 어이없게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원인은? 정말 허무하게도 2일차에 진행했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잘못됐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문이 활짝 열려버린 셈이죠. 공격은 이제부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23일 차에는 가짜 협력업체 직원이 대놓고 들어와서 시스템에 직접 장비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대망의 24일째 아침부터 관제실에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립니다. 모든 제어판은 먹통이고 좀 있으니 직원들 출입카드도 안 돼요. CCTV 카메라도 꺼져버렸습니다. 공장이 순식간에 눈과 귀를 잃은 거죠. 오후가 되자 화학 탱크 밸브가 제멋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내용물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공장은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물리적인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입카드랑 CCTV, 그러니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전부 나가버리니까 직원들은 안에도 밖에도 못 가고 보안팀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공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미리 계획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계획, 줄여서 CIRP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소엔 그냥 서류 뭉치 같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조직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계획이라면 이런 질문들에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사고 심각도는 어느 정도지? 내부랑 외부에 누구한테 어떻게 알려야 하지? 언제 비상 단계를 격상해야 하나? IT 부서랑 현장 OT 부서는 어떻게 협력해야지? 최악의 경우 수동으로 공장을 얼마나 돌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이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걸 고민할 시간 단 1초도 없거든요. 자, 그럼 이 끔찍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는 그냥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럼 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죠. 핵심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GTA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게 원칙이죠. 우리 네트워크 안은 안전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이미 공격자가 안에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걸 의심하고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소 기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시스템을 설정할 때 딱 필요한 기능만 켜두고 나머지는 싹 다 꺼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능, 포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공격자한테는 열린 문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기본기입니다. IT망과 OT망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경계 보호, 누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철저히 관리하는 물리적 접근 통제, 그리고 우리와 일하는 협력 업체들의 보안 수준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공급망 관리,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건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저 작은 드론 한 대로 시작된 재앙을 막아낼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짚어본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